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제 주변의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저희한테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성장들은 거의 대부분 어쩌면 항상 굉장히 불편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일은 내가 익숙하고 굉장히 잘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저의 몸에 익숙함이 생기면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성장이 멈추고 도태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말씀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시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성장하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경험을 통해서 또 나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던 또 어떤 고민을 하시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모양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위치에 도달하기 위한 그 상상력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스튼에 계신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오기 위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빠르게 변화하는 회사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회사들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장표에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두 개가 있어요. 2000년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라고 하는 리스트, 마켓 캡이라고 표현도 하고 마켓 밸류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 얼마야?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200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10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 회사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어쩌면 1개, 2개, 3개, 많으면 4개 정도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많은 회사들은 훨씬 더 낮은 위치로 없어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도태됐거나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10년 전은 얼마나 다를까? 제가 또 그 데이터도 모아봤어요. 그래서 2010년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비싼 회사를 3개월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12개 회사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에너지 회사 아니면 은행 여러분들이 잘 흔하게 보지 못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다른 회사들이 2010년도에는 가장 가치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페이스넷에 계신 모든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회사나 커리어를 찾으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회사는 분명히 다른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경험으로서 그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020년입니다. 2021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장 가치 있는 회사들 왼쪽에 아마존, 구글, 애플,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흔히 쓰지 않았던 핀테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사, 또 보험사 이런 회사들을 일반적으로 파이낸셜 서비스를 한다, 금융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금융과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금융 관련된 일들을 페이먼트만 하는 회사, 송금만 하는 회사, 은행들이 하는 그 모든 돈에 관한 정보를 또 공유해주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조언해주는 회사들이 여기 보시는 대로 그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늘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다음에 넥스트 아마존, 넥스트 구글, 넥스트 애플이 되기 위한 준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세계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뱅크, 토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채 5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회사가 됐고요. 쿠팡이라고 하는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해서 굉장히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던 회사, 저희 모든 어머니들이 굉장히 애용하시는 마켓컬리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원래 회사 이름인데요. 이 회사들은 사실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플랫폼 회사들이고 5년 전에는 아마 여기 계신 누구도
이 회사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회사일 겁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메가전 클라우드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도전들이 또 다른 산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서 우리들이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더들로 눈을 돌려봐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 시장을 가장 먼저 열었던 사람,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토픽이 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의 파이오니어. 이제는 지구로서 부족하다. 내가 우주를 한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셔틀을 만들겠다.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족한 전력량을 채우기 위해서 아예 태양열 농장을 만들겠다. 미국의 전 지역을 태양력 농장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여기 얘기하신 대로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냥 짧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런 비저너리로 추앙되기도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뭔가 허풍쟁이,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은 크리티시즘을 받는 그런 반대적인 의견도 많이 갖는 그런 리더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점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리더들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또 다른 리더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문제아였고요. 하다못해 그 학교에 있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냐, 핫페이스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그 학교를 마치지 않고 드롭아웃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110조 원이 넘고요. 동일하게 여러 개의 그런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또 세상에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도 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엔터프라이즈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CEO인 마크 주커버그고요. 지금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옷장에는 이렇게 두 가지 셔츠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서비스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조직을 위해서 어떻게 그 조직을 잘 서브할 거냐,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결정 외에 더 이상 많은 결정을 하는 그 옵션들을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성숙한 얘기를 하는 또 다른 리더고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말하던 어렸을 때부터 정석적인 코스를 밟아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런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들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변화하는 회사들, 변화하는 리더들에 대한 그 예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길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커리어의 목표를 정의하실 때 나는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제한된 생각으로 목표를 정의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시는 그 회사는 아마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운 산업은 계속 만들어질 거고요. 새로운 회사들은 만들어질 거고요. 또 열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그 워크 에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테이블에 무엇을 가져오는 것과, 그리고 상대방들, 또 나를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같이 만났을 때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변화하는 세상 중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성공을 위한 그 탑 시크릿이 뭐냐,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 위닝 포뮬라가 뭐냐라고 하면 새롭게 생겨나는 새로운 기술들을 내가 오늘 배우고 그거를 저희 고객들을 위해서 적용하고 그게 그 고객들의 비즈니스의 퍼포먼스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사이클을 반복하는 그 단순함이 성공을 위한 유일한 포뮬라입니다.
그래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유지하기 위한 얼마나 중요한 근본인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고요. 그게 결국에 우리의 근본적인 성장을 위한 드라이버고 이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알아내겠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적용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하는 테이킹 찰지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익스플로어하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코어 밸류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가 되든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테그리티, 정말 내 스스로 정의감, 진실함, 그리고 정직함을 지켜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거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숄트컷에 절대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정말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라이프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하드워크를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서머리를 가지고 숄트컷을 하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나한테 쌓이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진실이기도 하지만 누군가한테 친절하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사회에, 내 조직에, 내가 같이 관여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크기의 다른 친절로 진화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할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언가 나만의 철학을 가진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동시에 그만큼 중요한 게 누군가의 의견을 내가 경청하고 내 멘토를 가지고 있어서 나만의 생각이 철학에 머무르지 그게 아집으로 진화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멘토와의 내 철학과의 그 밸런스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밸런스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어떤 새로운 일이 생겨날 때 빠르게 실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지구력, 마라톤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이지만 저희가 성공적인 리더, 성공적인 부모, 성공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 피트니스 정말 중요하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저희의 저희의 관심이나 집중력이 지식이나 경험에만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저희가 건강하고 굉장히 핏한 체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 지식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이 굉장히 활용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밸런스해 나가는 굉장히 훌륭한 페이스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What do you bring to the table? 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졌던 첫 질문인데요. 앞으로 이런 많은 변화와 세상들의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열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페이스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은 무언가를 테이블에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테이블에 가져오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굉장히 축복받은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단단하게 좀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나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또 다른 기회에 만나서 많은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